두한량의 인간 세상 탐구, 그때그때 꽂히는 얘기하는 방송, 어쩌다 이렇게 됐지. 안녕하세요. 두 한량 중 친구 1을 맡고 있는 량이입니다. 안녕하세요. 두 한량 중 친구 2를 맡고 있는 감자입니다. 오늘도 목적지를 알 수 없는 수다 타임, 어쩌다 이렇게 됐지, 줄여서 뭐죠? 어쩌지? 시작하겠습니다. 레디 액션! 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저희가 여러분을 만나러 일주일 만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여러분. 너무너무 반갑습니다. 나무 좋아, 그만 좋아, 깝칠게요. 좋아. 네, 그 정도 했으면 됐죠. 오늘 좀 자중하시는 것 같아요. 처음부터. 원래 더 했어야 되는데. 아니요. 감사합니다. 자중할 생각 별로 없어요, 오늘. 지난주에 제가 아파서 네네네. 그 정도 다운돼 있었으면 된 거 아닌가요? 그게 아픈 거였나요? 많이 아팠어요, 지난주에. 오늘 각오 좀 해야 되겠네요. 감사합니다. 자, 일주일 만에 왔습니다, 여러분. 뭐 저희 소개는 저희가 어떤 사람인지는 다 아실 거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서 주제에 대해서 얘기를 해볼 건데, 오늘의 주제 량이님께서 바로 말씀해 주시길 바랍니다. 오늘의 주제는 네. 우린 서로에게 어떤 친구일까?입니다. 제목 자체가 정말 고민되게 만드는 약간 그런 제목이네요. 약간 궁금하고요. 자기를 돌아볼 수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는 시간이 될 것 같지 않나요? 네, 많은 친구를 두신 분들을 위해서, 그리고 앞에 있는 양이님과 또 저를 위해서 친구 없는 분들이 과연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있어요. 봤어요. 그래요? 네. 많은 친구분들을 가지고 그 안에서 생기는 작은 고민들을 저희가 함께 이번 코너에서, 아니죠, 무슨 코너요? 오늘 방송에서 여기 얘기를 뭐 정육 코너, 뭐 생선 코너 이런 거 있나요? 놓치질 않네요. 죄송합니다. 오늘 방송에서 양님과 얘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자, 일단 청취자 여러분들은 내 얘기를 편하게 할 수 있는 친구가 한 몇 명 정도 있으신지 좀 궁금하기는 해요. 네. 약간 근데 친구라는 존재가 나를 기쁘게도 하고 슬프게도 하고, 어떻게 보면 가장 중요한 존재 중에 가족 다음에 좀 중요한 존재라고 할 수 있는 존재가 오늘 왜 이러시죠? 가족 다음에 중요하다고 생각할 수 있는 존재가 친구라고 생각합니다. 네네. 그래서 저희가 오늘 친구에 대해서 여러 가지 얘기를 한번 해볼 텐데, 친구라고 칭하는 존재들 중에 그냥 단순하게 친구라고 끝나는 게 아니라 네. 여러 가지 종류가 저는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양희님은 어떠십니까? 그쵸. 우리가 친구라고 칭하는 존재들에는 네. 여러 가지 포맷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 얘기를 뭐 어떤 식으로 진행이 될지 모르겠지만 어쨌든 뭐 과연 진짜 친구란 뭔지, 뭐 좋은 친구 혹은 나쁜 친구란 어떤 건지, 그리고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그렇다면 나는 과연 누군가에게 좋은 친구일지에 대해서 여러 가지로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정말 궁금하네요. 듣고 보니까 제가 과연 제 주변에 있는 사람한테 좋은 친구로서 기억이 됐었고 혹은 되고 있는 건지, 네. 그런 게 궁금하고요. 아마 들으시는 분들도 그 부분이 좀 궁금하실 것 같습니다. 네. 그죠? 우리가 흔히 친구라고 얘기하는 것에 대해서 그 네. 의미가 뭐라고 생각하세요? 친구라는 것의 의미, 일단은 우리는 어떤 관계를 두고 친구라고 부를까요? 일단 기본적으로 자주 연락이 되는 게 친구인 것 같아요. 자주 그런가요? 보고 자주 연락이 되는 게 친구라고 생각할 수 있는데, 네. 일단 그런 과정을 다 겪고 난 다음에 사실 뭐 굳이 연락이 안 돼도 친구인 관계는 많죠. 네네. 연락이 된다고 연락이 안 돼도. 그러니까 친구라는 의미를 그냥 여러 가지 부류해서 둘 수 있을 것 같아요. 한 군데 그냥 이렇게 치중해서 친구란 이거야, 친구는 뭐 이렇게 해야 돼, 네. 뭐 그런 게 아니라 다방면에서 이렇게 볼 수 있는 게 친구의 의미인 것 같습니다.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정도를 친구라는 단어로 칭할 수 있는지는 아마 그건 사람마다 다르고 좀 뭐라고 정의하기는 좀 힘들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누군가는 네. 이 정도까지의 어느 정도 깊이까지 와야지만 친구라고 인정하는 사람들이 있고, 그냥 내 주변에 뭐 동갑을 다 친구라고 부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그냥 지인들을 친구라고 부르는 사람들도 있고. 그렇죠. 그 본인마다. 포괄적이게 그냥
뭐 내가 아는 사람들을 그냥 다 내 친구야 뭐 이렇게 하시는 분들도 좀 있고 아니면 친구로서 이제 어떤 좀 직접적으로 좀 밀접한 관계가 이 정도까지는 돼야 나는 친구로 인정을 해. 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양이님이 생각했을 때 그럼 주변에 이제 양이님 친구분들 많이 있잖아요. 네. 많이 있는데 양이님이 그냥 단순하게 생각해서 네. 친구로서 기준을 두는 점은 뭐라고 생각하세요? 양이님 기준에. 저도 이제 여러 가지 포맷의 친구들이 있는데 일단 꾸준히 곁에서 네. 그거는 뭐 연락을 되게 뭐 자주 하고 뭐 이거를 떠나서 네네. 내 삶에 있어서 꾸준히 내 곁에서 나와 함께 삶의 동반자로 함께 꾸준히 해주고 있는 그런 존재들이 아닌가 해요. 그리고 서로에게 항상 위로가 돼주는 것도 많고 뭐 나랑 같이 놀아주면 일단 친구 아닌가요? 그렇죠. 어떤 뭐 사건이 있을 때 네. 내가 시간이 많이 남을 때 네. 그럴 때 단순하게 그냥 연락이 딱 됐을 때 뭐 바로바로 그냥 뭐 밥을 먹든 네. 근처 가서 차를 한 잔 마시든 네. 이렇게 좀 자주자주 볼 수 있는 게 친구다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수도 있고 그런 친구가 또 있죠. 근데 확실히 그냥 단순하게만 정의를 그냥 제 기준에서 내려보면 되게 네. 어렵긴 한데 네. 그냥 내 삶에서 꾸준히 나와 놀아주고 있는 나와 놀아주고 있는 이 방송을 듣고 있는 또 친구들도 있겠지만 뭐 그런 너네가 내 친구 아니겠니? 아 그렇죠. 네. 아마 그럴 것 같습니다. 네. 양이님 얘기에 항상 귀 기울여주고 양이님이 어디 가서 다치지는 않을까 사고는 치지 않을까 넘어지진 않을까 노심초사 걱정하시는 분들이 주변에 많이 있잖아요. 그런 분들이 다 양이님의 친구인 것 같네요. 감자님은 그러면 친구를 어떻게 의미로 받아들이세요? 감자님한테 친구란 어떤 존재로 정의가 되나요? 저는 바로 지금 딱 떠오르지를 않는 것 같아요. 너무 어려워가지고 네. 친구라는 존재가 저한테 어떤 영향력을 끼치냐면 뭐 실제로 많은 부분에 있어서 흔들어 놓기도 하고 네. 힘들게 하기도 하고 네. 실제로 기분도 되게 좋게 하는 게 이제 친구라는 존재인데 네. 그런 친구들이 저한테 어떻게 했을 때 내가 너를 친구로 받아들여 나는 이렇게 네가 해야 내 친구야라는 그런 게 딱히 있다기보다는 약간 지금도 약간 좀 어려운데 제가 이렇게 주변에 있는 지금 남아있는 제 친구들 앞에 계신 양이님도 그렇고 네. 연락을 연락을 주기적으로 하는 친구들을 이렇게 어떤 부류인지를 만약에 지금 문득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네. 제가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들 예, 제가 도움을 줬을 때 그 사람이 좀 괜찮은 환경이나 괜찮은 상황이 되어서 그런 것들을 봤을 때 또 제가 반대로 기뻐지는 상황 예, 그런 상황이 딱 됐을 때 좀 더 저는 그렇게 밀접한 관계가 됐구나라고 느끼는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를 좀 도와주고 그 사람이 좀 달라지는 변화하는 그런 모습을 보고 나면 내가 좀 존재하는 이유가 저 사람한테 도움이 좀 되는 사람이구나. 그러면서 우리는 좀 친해진 사이가 된 것 같다라는 예, 그런 생각을 좀 문득 하게 됩니다. 참, 예전에는 이런 인간이 아니었는데 참 많이 변했네요. 그죠? 예전엔 뭐 감자라고 불렀고 지금도 감자니까 인간은 안 되겠네요. 자, 그럼 어느서부터 어디까지 정도가 친구라는 단어로 칭할 수 있나? 이게 너무 어렵기는 한데 일단 양이님하고 제 얘기를 했고 들으시는 분들도 아마 곰곰하게 그러게 나는 과연 주변에는 내 친구를 어떻게 정의를 내려야 되지? 네. 막 이렇게 할 수가 있어요. 이게 네. 그것도 있을 것 같아요. 왜 기본적으로 사람을 되게 좋아하는 기질의 사람이 정의 내리는 친구에 대한 의미나 아닌 사람이 정의를 내리는 그 의미가 좀 다를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아닌 사람이 친구로서 정의를 내리는 게 더 쉽게 알 수 있을 것 같네요. 왠지 필요에 의해서 네, 어떤 이유들이 그죠? 분명하게 나열되는 게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네. 뭐 무리마다 다른 모습으로 이제 친구를 또 사귀게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렇게 되는 게 어떤 비즈니스적으로 사람 관계, 인간관계가 내가 조금 이제 필요하니까 네. 어쩔 수 없이 누군가에게 음. 일부러 잘해주기도 하고, 그죠? 그 사람의 부탁을 또 일부러 들어주기도 하고, 그 관계를 좀 유지하기 위해서 그렇게 좀 친구로서 판단을 내리시는 분도 있을 것 같고, 량이님처럼 기본적으로 사람에 대한 관심도가 높고, 네.
그다음에 사람을 너무너무 좋아하시고 네. 이런 양이님께서는 그러면 친구를 약간 어떻게 보면 티 없이 되게 좋아하시잖아요. 사람 자체를. 너무 좋아서 미쳐버릴 것 같아요. 그렇죠. 사람을 되게 좋아하시니까. 네. 그래서 실제로 미친 적도 있고요. 그렇다면 죄송합니다. 너무너무 죄송하고요. 친구 이렇게 다가오는 사람들을 네. 이렇게 양이님이 어떤 이게 노하우라면 노하우일 수도 있는데 그냥 편견 없이 깨끗하게 바라볼 수 있는 이유는 뭐가 있을까요? 그 방법은 뭘까요? 타고난 천성이 사람을 그냥 좋아하는 어떤 성향 때문일까요? 개라서 그런 것 같아요. 아 그냥 우쭈쭈 하면은 타고난 천성이 약간 그냥 쉽게 이분법적으로 나누면 약간 네. 고양이 같은 천성을 가진 사람이 있고 그 강아지 같은 동물에 비유하자면 강아지 네. 같은 천성을 가진 사람이 있잖아요. 근데 그렇죠. 제가 이렇게 살아오는 동안 제가 너무도 저는 어떻게 뭐 빼도 박도 못하게 강아지의 천성을 타고난 스타일이에요. 그렇죠. 네, 근데 그런 천성들 때문에 상처받는 것도 많고 너무 힘든 것들이 많아서 내가 고양이가 돼보면 어떨까라는 생각에 이래저래 해봤는데 약간 고양이라면 좀 틱틱거리고 좀 약간 튕기면서 어떻게 보면 진짜 고양이 말고요. 고양이처럼요. 한다면 약간 그런 느낌인가요, 그럼? 좀. 그냥 뭔가 탁 그런 고양이들은 자기만의 세계가 탁 있고 그 메꿔끄즘도 확실하고 그렇지만 사람들을 또 끌어모으는 힘도 있고요. 근데 뭐 안 되는 건 안 되는 거라고 타고난 그렇죠. 기질이 이런 강아지 같은 기질이다 보니까 아마 이런 기본 천성이 그런 베이스를 형성하고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그런 것 같아요. 량이님이 그냥 강아지 같은 어떤 성향의 그런 사람이다라는 걸 단순하게 어떤 걸로 알 수 있냐면 일단 무슨 질문을 해도 답변을 다 해요. 그러니까 뭐 그게 자기한테 어떤 식으로 작용할지는 모르겠지만 그러니까 어쨌든 사람하고 대화하는 것도 좋아하고 누가 무슨 얘기를 하든지 간에 그냥 다 일일이 답변도 해주고 코멘트도 달아주고 또 같이 동조해주고 이런 모습만 봐도 아마 사람들이 좋아할 만한 또 성격이니까요. 이게 이 방송을 듣고 있는 제 지인들이 그 얘기를 하더라고요. 네. 넌 가만 보면 감자가 너한테 뭘 시키거나 뭘 물어보거나 이러면 거기에 대해서 네가 뒤에 열이 받을지 저 사람이 무슨 의도로 얘기를 하는지 아무 생각 없이 참 꼬박꼬박 시키는 대로 잘하고 대답 잘한다 그러더라고요. 친구분들께서. 네. 근데 제가 의도가 있어서 하는 거는 아니고요. 절대 지금 눈빛에 의도가 가득 절대 담겨 그런 있어요. 거는 아니고 방송에서 또 양님의 역할이 굉장히 중요하시기 때문에 그 부분을 이제 끌어내기 위해서 저도 억지로 힘들게 한 땀 한 땀 하고 있다는 거 친구분들께서 꼭 알아주셨으면 방송에서 좋겠고요. 제 역할이 뭔지 물어봐도 되나요? 역할은 이제 차차 말씀드릴 거고요. 오늘 방송을 하면서 또 마지막에 역할이 하나 정해지실 거예요. 그럼 그거를 따로 정하면 되겠습니다. 됐고 네. 그러면 얇고 넓은 친구 관계랑 왜 네. 좁고 깊은 친구 관계를 맺는 사람들이 이제 약간 이렇게 나뉘잖아요. 근데 그게 약간 어떤 그런 식으로 하거나 아니면은 좀 친구로서 무리가 많은 사람이 있고 또 1대1 친구 관계를 맺는 식의 사람이 있는데 그거에 대한 장단점이 분명히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얇고 좁은 관계와 그다음에 좀 깊은 관계. 얇고 넓은 관계요. 얇고 넓은 친구 관계와 좁고 깊은 친구 관계. 네. 그 두 가지를 놓고 봤을 때 분명히 장단점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일단은 이 지금 얇고 넓은 관계, 그다음에 좀 좁고 깊은 관계가 어떻게 시작이 되며 이게 왜 이렇게 나눠지느냐를 좀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얇고 넓다. 그러니까 좀 가볍게 만나면서 인원수는 좀 많은 관계. 어떻게 보면 그런 게 이제 약간 얇고 넓은 관계일 수도 있고 좁고 깊은 건 한두 명만 내 주변에 있어도 한두 명만 있어도 내 아이의 어떤 솔직한 얘기를 속 시원하게 많은 부분을 이제 끄집어낼 수 있는 사람들이 몇 명 안 되지만 그런 게 어떻게 보면은 좁고 깊은 관계라고 할 수 있는데요. 글쎄요. 장단점이 일단은 첫 번째로 얘기했던 얇고 넓은 친구 관계는 나를 아는 사람이 어쨌든 굉장히 많잖아요. 많고 그리고 그 관계를 되게 유지를 하려면 만약에 뭐 토요일 금요일 밤이 됐어요. 금요일 밤이 됐는데 정말 뭐 모임이 너무 많아. 관리해야 될 모임도 많고 난 동호회도 나가고 있고 또 연인도 있고
또 가족들도 만나야 되고 또 친구 동창회부터 시작해가지고 학교 초, 중, 고부터 대학교 막 되게 많다고 쳐요, 모임이. 네. 과연 이렇게 모임이 많으신 분이 네. 어쨌든 그 모임에 가서 얼굴도 비추고 친구들과 얘기를 많이 하기는 하는데 얼마만큼 그 사람의 얘기를 들어줄 수 있으며 또 얼마만큼 내 얘기를 할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좀 해요. 네. 약간 모래성 같은 인간 관계이진 않았나라는 생각을 조금 하기는 해요. 약간 툭 건드리거나 아니면 내가 만약에 이런 분께서 힘든 상황이 왔을 때 과연 그거를 눈치채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될까? 그죠? 왜냐면 깊은 관계에서 대화를 자주 나누던 사람은 솔직히 그 어떤 느낌이라는 게 있습니다. 자꾸 연락이 안 되거나 이랬을 때 문득 얘가 왜 연락이 안 되지? 라는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걱정이 좀 많이 되는 게 있는데 네. 내 얘기를 많이 못하고 상대방 얘기를 많이 듣는 시간이 없는 관계에서 유지되는 친구 관계에서는 아무래도 내가 힘들 때 위로받을 수 있는 그 상황이나 확률이 굉장히 적어지는 것 같아요. 약간 그런 영향이 있겠죠. 네, 잘 모르게 되는 것 같고 반대로 좀 깊게 한두 명과 깊게 얘기를 하고 깊은 시간을 보내게 되면 아무래도 나의 상황이나 처지를 알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에 그 친구가 솔직히 뭐 비가 추적추적 내리는 날에 괜히 그냥 연락 한번 해보고 그죠? 날씨가 좋은 날에 햇빛이 쨍쨍한 날에 또 괜히 한번 연락해보고 이렇게 좀 교류가 좀 많이 되는 친구가 훨씬 더 뭔가 내가 힘들 때 내가 좀 지치고 이럴 때 좀 위로를 받을 수 있는 확률이 크지 않나라는 그게 좀 장점이지 않나라는 생각을 좀 해봅니다. 제 얘기가 너무 길었죠. 죄송합니다. 마음대로 얘기하세요. 실컷 얘기하셔도 돼요. 청취자분들께서 또 질리실까 봐 이제 량이님 한번 얘기해 보시죠. 약간 네. 본인이 질리는 스타일이라는 걸 너무 잘 알고 있어서 약간 겁이 나시나 봐요. 아니 양이님이 항상 얘기하니까요. 너 질린다고. 정말. 네, 수긍하고 있습니다. 질스죠, 질스. 질리는 스타일. 감사합니다. 이게 네. 얇고 넓은 친구 관계를 맺는 사람이 있고 뭐 좁고 깊은 친구 관계를 맺는 사람이 분명 이분법적으로 나눌 수도 있겠지만 네네. 이게 그냥 그런 스타일의 사람이 있는 반면 한 사람에게 어떤 관계는 되게 좁고 깊고 어떤 관계는 되게 얇고 넓을 수도 있어요. 네. 그죠. 근데 이거를 이제 그냥 단순하게만 그렇게 나눠서 본다는 전제 하에 봤을 때 제가 생각했을 땐 그런 게 있더라고요. 네. 얇고 넓은 친구 관계를 맺어 놓으면 물론 넓다고 해서 무조건 그 관계가 다 얕을 거라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그렇죠. 그렇게 넓은 친구 관계를 맺어 놓으면 주변에 다양한 인맥이 굉장히 많기 때문에 내 삶에 있어서 여러 가지 재미의 요소가 굉장히 다양하고 많아지고 그리고 어쨌든 그거를 그 친구들과 그 관계를 계속 맺고 있다는 건 그만큼 시간을 많이 쓰고 에너지를 쓴다는 건데 본인이 어떻게 되게 어딘가에서 되게 지루한 삶을 살고 게으른 삶을 살기가 힘들다는 장점도 있죠. 그죠. 그리고 어떤 본인이 살아나가는 삶의 일이나 이런 부분에 있어서 여러 가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그만큼 많아지는 거니까 그런 장점은 있는 것 같아요. 그렇죠. 물론 단점이 있다면 얄팍한 관계에서 오는 루머라던가 아니면은 뭐 본인의 삶이 너무 그런 거에 집중하다 보니까 다른 것들에 할애할 수 있는 시간이 적어지고 개인적인 시간이 이제 많이 줄어들게 될 수도 있고요. 피곤함을 유발한다거나 여러 가지 주변에 사람이 많은 만큼 사건 사고가 발생할 수 있는 상황들도 많아지는 거라서 뭐 그런 게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제 뭐 좁고 깊은 친구 관계를 맺었을 때 장점은 뭐 감자님이 얘기한 것처럼 정말 이 관계가 이 관계들이 잘 유지가 되고 점점 깊어지면 정말 영혼의 동반자가 되어가는 거죠. 삶을 살면서. 네, 그렇죠. 뭐 단점이 있다면 이제 그런 게 있죠. 좁은 인간관계이기 때문에 살면서 굉장히 내가 친구들로 인해서 즐거워할 수 있는 어떤 요소들의 폭도 그만큼 작아질 수 있고 그리고 어떤 상황이 왔을 때 도움을 받을 수 있는 폭이 이제 넓은 친구 관계를 가진 사람들에 비해서는 조금 적어질 수도 있다라는 그런 게 있는 게 아닌가 싶어요. 근데 이게 보면 마치 주변에 되게 사람이 많은 사람은 성격이 되게 좋은 것 같고 되게 1대1 인간관계를 맺고 좁고 깊게만 인간관계를 맺는 사람들은 성격이 약간
나쁜 것 같고. 나쁘다기보다는 그 마당발인 사람들에 비해서는 좀 덜 좋아 보이는 약간 이런 오해나 편견들도 좀 있잖아요. 어떻게 보면 좀 내성적인 사람이다라고 판단도 네. 내리고. 근데 사실 보면 주변에 사람이 많다고 해서 꼭 그 네. 사람이 좋은 사람인 것도 아니고 주변에 친구가 적다고 해서 꼭 그 사람이 뭔가 별로거나 뭐 이런 것도 아니거든요. 그렇죠. 이거는 그렇죠. 그냥 각자의 어떤 좋고 나쁨이 아닌 성향에 따른 초이스일 뿐이지. 개인의 성향. 그리고 되게 마당발인 사람들도 보면 기본적으로 인간성이 되게 좋고 털털하고 에너지가 넘치는 기질을 가진 사람들이 마당발이 많은 게 사실이지만 그런 사람들 중에서는 사실은 알고 보면 되게 인간적으로 좋고 이런 것보다 정말 그냥 머리가 좋고 인간관계 비즈니스를 잘 해서 그럴 수 있죠. 본인 옆에 어떤 인맥 관리를 하는 쪽으로 정말 뛰어나서 그렇게 마당발인 케이스들도 많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네. 단순하게 어떤 한 부분으로 나누기는 좀 어려운 것 같고요. 네. 그러니까 뭐 좁은 친구 관계다고 해가지고 뭐 네가 친구 관계를 잘못했어. 뭐 그러면 안 돼. 이렇게라도 좀 나누기도 어려운 것 같고요. 그냥 성향인 것 같아요. 네, 성향인 네. 것 같고 자기만의 어떤 스타일인 것 같아요. 네. 그냥 좁은 친구 관계가 돼도 그냥 네. 주변에 뭐 어르신들이 항상 얘기하지만 그냥 네 주변에 한 명만 진짜로 친구만 있어도 진정한 친구 한 명만 있어도 네 인생은 성공한 거다. 네. 그 의미를 좀 나이가 한두 살 먹으면서 많이 느끼는 것 같아요. 아, 정말 공감해요. 네, 많이 느끼는 거고. 근데 또 양희님께서 아까 얘기한 것처럼 재밌는 요소들이 많이 생깁니다. 인간관계가 다양하게 되면 확실히 그쵸, 아무래도 그럴 수밖에 없어요. 네. 나를 자극시켜 줄 수 있는 요소들이 많기 때문에 네. 그 자극에서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나를 또 발견하게 되고 그 또 다른 나가 또 진짜 내가 될 수 있는 상황도 되고요. 네. 이러면서 약간 적절하게 믹스를 하시는 게 더 좋기는 한데 네. 그래도 약간 이런 관계에서는 어쨌든 자기 표현을 좀 확실하게 하셔서 여러 사람을 좀 두루두루 좀 만나는 게 좀 저는 더 좋다라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약간 그런 거 있는 것 같아요. 친구를 좀 뭐랄까 단짝 친구, 뭐 무슨 친구 이렇게 해가지고 편향되게 좀 만나시는 분들도 간혹 좀 있거든요. 네. 간혹 있는데 그냥 제가 생각했을 때는 자기 고민이나 이런 거를 털어놓는 사람, 가장 친한 사람이기는 한데 그 사람과 이제 둘만 계속 그런 얘기를 하게 되면 예, 다른 사람이 아니라 그냥 오로지 둘만 네. 그냥 하게 되면 그 뭐라 그럴까요? 자기가 되게 달라지기가 어려운 것 같아요. 계속 똑같은 사람으로 정체돼 있을 수밖에는 없는 것 같고 내 얘기를 매일 하던 그 사람이 아니라 새로운 친구한테도 만약에 해봤다고 쳐요. 네. 그러면 이제 돌아오는 대답들이 좀 많이 다를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다른 대답들을 듣고서 좀 다양하게 생각을 하는 게 자기한테 좀 도움이 많이 되지 않나 좀 생각을 또 하게 되네요. 감자님은 굳이 스타일을 나누자면 좀 어떤 네. 스타일이신가요? 주변에 친구들을 굉장히 많이 두시는 마당발 스타일인가요? 아니면 좀 좁고 깊게 인간관계를 맺는 스타일이신가요? 예전에는 마당발이었어요. 네. 제가 어렸을 때요. 굉장히 어렸을 때 있지 않습니까? 활발하고 재기발랄하고 또 좀 정신이 괜찮았을 때요. 양희님이 항상 정신 나갔다고 해서요. 정신이 좀 온전했을 때요. 네. 그때는 이제 친구들이 굉장히 많았는데 많았던 이유로 이렇게 되짚어 보면 네. 그 약간 조금 어렸을 때는 어쨌든 놀거리도 굉장히 많았어요. 같이 모일 수 있는 맞아요. 분위기나 장소나 이런 데서 놀거리도 좀 많이 있어서 어쨌든 그런 데 가서 당연히 잘 어울리고 어쨌든 또 학교를 다니는 과정에서는 또 더 넓어질 인간관계가 크게 되잖아요. 인간관계가 많이 넓어지고 그랬는데 지금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뭐 몇 명을 사귀어야 인간관계가 넓은 거다. 사실 이런 기준은 없잖아요. 인원수에 따른 기준은 그쵸? 없는데 네. 개인적으로 그냥 느꼈을 때도 저는 아직까지는 그래도 좀 다양한 부류의 주변 사람들이 있어요. 사람들이. 그러니까 뭐 회사 생활도 했고 뭐 군대도 갔다 왔고 학교도 다녔고 뭐 이러면서 다양하게 있고 그 부류에서 또 몇 명씩들 계속 주기적으로 연락을 하고 있거든요. 네. 그래서 뭐 저 같은 경우에는 그런 좀 마당발까지는 아니더라도 네. 그냥 좀 많은 친구들을 좀 만나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양희님은 어떠세요? 저도
어릴 때는 네. 뭐 진짜 세상 뭐 동네 강아지도 이런 강아지가 없을 정도로 오만 사람을 다 친구로 두고 그렇게 지내다가 어느 순간 이제 제가 아까 말했던 그 넓은 친구 관계였을 때 오는 어떤 단점 같은 것들 때문에 제가 너무 지치는 순간이 오더라고요. 아, 그렇죠. 네, 그래서 어느 순간 친구 관계들을 되게 정리를 많이 하기 시작하고 대학교 졸업하면서도 또 한번 싹 정리를 하고 아, 정리를 했다고요? 네. 아, 원래 수집을 좀 하시죠? 친구를. 그때도 방송에서 한번 말씀하셨는데 사람을 수집하신다고. 카테고리가 어떻게 나눠지나요? 뭐 A 플러스 죄송합니다. 지금 제 표정 읽으셨죠? 네, 말씀하시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니까 좀 지쳐서 인간관계를 많이 정리해 오면서 살았어요. 그러면서 세상 좁고 깊어도 이렇게 좁고 깊을 수 없는 친구 관계들만 남더라고요. 아, 근데 알자만 남았네요. 네, 근데 나름 행복하게 잘 살았어요. 그러다 어느 순간 이것도 아닌가 약간 싶더라고요. 그러다 보니까 만나는 사람만 또 만나게 되니까 내가 너무 밑으로 안으로만 파고드는 게 아닌가 싶어서 조금 더 그 틀을 깨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변화가 또 와갖고 몇 년 전부터는 또 이런 사람 저런 사람들하고도 다시 또 커뮤니케이션을 시작을 하고 또 마음을 좀 더 열고 다시 친구들을 이렇게 두다 보니까 그게 확실히 밸런스가 중요한 거지. 이게 좋고 이게 나쁘고가 아니라 그 관계에서 지치고 뭐 이 관계에서 염증을 느꼈던 건 제가 중간이 없이 밸런스 조절을 못하고 이거 아니면 이걸로 뭐 아니면 도애 상황에 그걸 놨기 때문에 좀 그런 게 아닌가 싶더라고요. 양희님 얘기를 이렇게 듣다 보니까 문득 생각나는 게 친구를 내가 도움을 줘야 되겠다고 만나는 사람과 내가 도움을 누군가한테 받아야 되겠다라고 해서 만약에 친구를 만나게 되면 성질이 좀 많이 달라질 것 같아요. 내가 누군가한테 먼저 도움을 주게 되면 어쨌든 당연히 그쪽에서도 도움을 주겠죠, 똑같이. 그러면서 이제 친구 관계가 형성이 되는 거고 그렇게 되는 거고 만약에 계속해서 이제 어떤 도움을 주는 게 아니라 내가 그냥 원하는 것 도움을 계속 원하거나 막 이렇게 되면은 약간 알아서 저절로 좀 그 관계가 좀 정리가 되는 것 같아요. 내가 받으려고만 하게 되면은. 그래서 약간 그런 생각도 양희님 얘기를 들으면서 좀 하게 되는데 제 주변에 이렇게 제가 이렇게 생각하는 친구들 제 주변의 친구들을 이렇게 제가 과연 어떤 식으로 생각을 하고 있냐 계속 문득문득 생각이 드네요. 방송을 하면서 생각이 드는데 제가 좀 더 잘해야 되겠다는 생각 하게 되고요. 아주 올바른 생각에 저한테 좀 더 잘하셨으면 좋겠어요. 예, 더 신경 써서 더 잘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처럼 이렇게 막 1시간 늦게 오고 이런 거 안 돼요. 친구 사이에 이건 매너가 아니에요. 죄송합니다. 할 말이 없으시죠? 네, 너무 늦게 왔죠? 죄송하고요. 이게 보면 어쨌든 여러 가지 포맷의 친구라는 관계들을 보면은 되게 다양한 관계들이 있는 것 같아요. 뭐 노는 걸 좋아하다 보니까 그런 성향이 잘 맞아서 친해진 친구들이 있고 뭐 어떤 관심사가 비슷해서 친해질 수도 있고 어릴 때부터 함께 자란 뭐 동네 친구, 뭐 학교 친구, 또 회사를 다니다 보면 직장 친구, 뭐 어떤 사교 모임의 친구, 뭐 그냥 술 마시는 게 잘 맞아서 만나는 술 친구도 있고 요즘 또 급증하고 있는 친구 관계가 하나 있죠. 어떤 건가요? 많은 분들께 급증하고 있는 랜선 친구. 랜선 친구. 네, 웹상에서 온라인상에서의 친구를 터치 한 번으로 친구가 되잖아요. 그렇죠. 미친 듯이 좋아요를 누르고 댓글을 달면서 온라인상에서는 또 어마어마한 베프인 관계들도 인맥을 요즘 자랑하시는 굉장히 다양하죠. 그것도 친구라고 볼 수 있을까요? 온라인상에서의 그 친구도. 그것도 친구라면 친구죠. 그거를 굳이 친구라는 걸 굉장히 깊은 의미로만 그렇죠. 굉장히 진지하게만 생각하는 게 아니라면 다양한 관계가 친구라고 생각을 해요. 그것도 친구로 사귀는 방법 중에 하나겠네요. 어떻게 보면. 그렇게 사귀어서 또 더 깊어질 수 있는 가능성도 있는 거니까요. 그게 이제 보면. 그 온라인에서 벗어났을 때도 오프라인 상에서도 둘이 과연 그렇게 관계가 정말 끈끈하게 유지가 되면 그건 그냥 진짜 친구인 거고 그게 아니라 이제 온라인 상에서는 굉장히 친한데 오프라인만 되면 그렇게 어색하기 짝이 없고 그렇죠. 뭔가 직접 만나는 건 좀 부담스럽고 이렇게 되면 이제 그거는 랜선 친구일 뿐이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저희들은 일단 어느 정도 경험도 있고 주변에 친구들도 많이 있고 친구를 또 많이 사귀었고 또 잃어버리기도 했고요. 이러면서 이제 자라왔는데 이제 막 시작하시는 친구를 사귀어야 되는 이제 과정에 있는 분들도 있잖아요. 네. 따지고 보면 만약 그런 분들에게 친구를 사귀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는 어떤 조언 같은 걸 해준다면 뭐가 있을까요? 나 너 좋아 라고 가서 말씀하시면 돼요. 나 너 좋아, 너랑 친구하고 싶어. 단도직입적으로 가서요. 그냥 나는 네가 좋으니까 나랑 친구할래? 우리 오늘 새끼손가락 걸자 뭐 이런 건가요? 약속해줘. 네, 친구 절대 만들 수 없고요. 저렇게 하면은 가능하지 않고요. 제 생각에는 뭔가 어쨌든 학교 다닐 때는 그냥 좀 재밌기만 해도 친구가 생기고요, 사실. 네. 운동을 잘하기만 해도 사실 친구가 생기고요. 네. 여러 방면에서 조금만 더 내 앞에 있는 누군가가 나보다 좀 괜찮은 모습이 있으면 네. 약간 동경을 하게 되면서 네. 그냥 자연스럽게 다가가게 되고 네. 자주 얼굴 보게 되면서 그냥 그게 또 친구처럼 자연히 연결이 되는 것 같은데 네. 제가 생각하는 방법 중에 하나는 일단 뭐랄까 친구를 사귀는 방법이 어쨌든 누군가를 내가 그 사람한테 꽂혀가지고 쟤랑 나랑 친구하고 싶어. 네. 나는 쟤가 좀 좋아. 쟤랑 나랑 통할 것 같아라고 해서 좀 만들고 싶은 거잖아요. 네, 약간 네. 내 편 같은 느낌으로 친구를 만들고 싶은 건데 저 같은 경우에 학교 다닐 때 어떤 식으로 했냐면 양희님이 약간 농담처럼 혹은 장난처럼 말씀하셨지만 네. 실제로 저는 그런 식으로 좀 다가갔어요. 그러니까 좀 장난 좀 치면서 네. 좀 다가가서 그리고 걔가 약간 어떤 걸 원하는지 보고 그걸 좀 제가 좀 들어주고 해주면서 처음에 약간 그렇게 다가간 것 같거든요. 장난 그런 아니게 친구들한테. 치밀하네요. 근데 약간 치밀하다기보단 저만의 약간 방법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그리고 좀 친해져서 또 제 얘기도 많이 하고 그리고 그 친구 얘기도 많이 하게 돼서 더 친해지는 경우도 있었고 양희님이 얘기한 것처럼 치밀하다고 말씀하셨는데 약간 반대 효과 그러니까 안 좋은 효과가 나왔던 게 그렇게 이렇게 다가갔을 때 저를 이상하게 보는 친구들도 많이 있어요. 솔직히 얘기를 하면요. 그렇죠. 왜 저래? 왜 쟤는 친하지도 않는데 이것도 물어보고 저것도 물어보고 왜 그러지? 맞아요.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네, 네. 왜 물어보지? 나한테 왜 그러지? 아직은 우리가 그럴 단계가 아닌데. 근데 어쨌든 단도직입적으로 나가지 않으면 네. 뭐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모르겠지만 네. 결론을 보고 싶으면 어쨌든 그렇게 좀 저돌적으로 돌격적으로 저는 친구를 사귀려면 그렇게 나가야 된다고 좀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거 부담스러워 하시는 분들은 또 되게 싫어하세요. 굉장히 싫어하세요. 이게 이제 감자님 같은 경우는 굉장히 오픈이 되어 있는 상태로 그렇죠. 사람을 대하는 거고 각자의 기준이 굉장히 타이트하고 이렇게 문을 일단 닫고 시작해서 천천히 하나씩 열어가시는 스타일의 분들은 또 그런 식으로 다가오는 사람을 되게 이상하게 보거나 부담스러워하는 경우들도 많더라고요. 약간 이런 것 같네요. 그러니까 내가 괜찮을 때 네가 다가와도 되는데 네. 내가 지금 아직 안 괜찮을 때 네가 다가오는 건 좀 그래. 약간 이럴 수 있죠. 근데 그것도 좀 이해가 되는 부분이기는 그거는 해요. 그냥 각자의 삶의 방식이고 본인이 그렇죠. 살면서 겪어온 어떤 삶에 대한 생각에 따라서 생긴 그런 방식이기 때문에 그렇죠. 뭐 인간 관계에서 어떤 좀 상처가 있었을 경우도 좀 가능하고요. 네. 오랜 뭐 초등학교 때나 뭐 중학교 때 친구를 사귀다가 또 여러 가지로 안 좋은 상황이 만약에 왔었을 때 다음에 다가오는 사람에 대한 좀 편견이 또 생길 수도 있거든요. 네. 자기가 상처를 받을까 봐서 생기는 그런 편견도 있을 수 있고요. 이게 생각해보니까 친구가 되어가는 과정들을 문득 제 주변에 지금 친구들을 떠올려 보니까 정말 다양한 계기에 의해서 친해지고 그럼요. 네. 경우의 수가 너무 많잖아요. 내가 어떤 방식을 꼭 택하는 게 아니어도 내가 이렇게 해서 먼저 다가갈 때도 있지만 나한테 각자의 또 다른 방식으로 다른 타이밍들에 다가와서 굉장히 친해지는 경우들도 있고 이제 가장 재밌는 경우 중에 하나가 절대 친해질 수 없을 것 같았던 첫인상의 어떤 사람과 시간이 지나고 정신 차려 보니까 정말 친해져 있고 정말 친해져 있고 그런 경우들도 보면 되게 재밌는 것 같아요. 다양한 상황에서 친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네. 그거를 만약에 열어놓은 사람과 네. 그거를 이제 열어놓지 않는 사람이 두 부류가 있다면 네. 어쨌든 친구를 내가 만들고 싶다라면 네. 어느 정도는 많이 열어놔야 되지 않나라는 생각을 네. 조금
하게 됩니다. 예전에 한참 대학생 때 저랑 굉장히 다른 성격의 타입을 갖고 있는 친구가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적이 있었어요. 양희님과 근데 전혀 다른 타입의 성격이라면 어떤 성향이신 건가요, 그럼?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그냥 좋고 신나고 약간 이런 거고 그 친구는 그 친구만의 어떤 각이 딱 있는 나의 어떤 바운더리가 있고 그런 친구였는데 저한테 그런 얘기를 한 게 그 뭐 앞뒤 상황은 잘 기억이 안 나고 네. 너는 처음에 문을 활짝 열어놓고 시작을 해서 이제 관계를 맺다가 점점 이거 아닌가라던가 어떤 상처가 반복되면 문을 닫아가는 스타일이라면 자기는 절대 안 열고 있다가 문을 천천히 하나씩 열어가는 스타일이다. 열어가야 된다. 근데 그때 약간 어떤 서로 약간 서운했던 거나 뭐 이런 걸 얘기했던 상황이었던 것 같은데 근데 그게 내 기준에서 보기에는 좀 당황스럽고 이해가 안 가는 것들이 있다. 그럴 수 있죠. 애초에 그거를 천천히 열어가는 게 본인의 기준에선 맞는데 얘는 시작에 뻥 열고 시작해갖고 그렇게 해놓고서는 난 네가 아니니까, 좋아 이러면서 우리 아니니까 뭐 할까? 하나씩 닫아간다는 게 그런 거에 대한 또 기준에 따른 그런 것들도 있더라고요. 네. 사람을 좋아하는 것과 이게 양희님 얘기 듣고 보니까 좋아하는 것과 소중하게 생각하는 것은 좀 다른 느낌이 아닌가라는 생각을 좀 하는데 그렇게 따지면 좋아하는 거는 조금 더 가벼운 의미로 볼 수 있는 거죠. 그렇죠. 소중하게 생각하는 건 좀 더 무거운 의미가 될 수도 있고요. 네. 그래서 소중하게 생각하고 사람을 다룬다라는 개념 자체가 아니라 사람이 어떤 무거운 존재, 내가 좀 기댈 수 있고 이렇게 좀 가볍게 대하면 안 되는 존재라고 만약에 느낀다면 그렇게 누군가가 다가왔을 때 좀 더 신중하고 좀 더 많이 생각을 해보고 친구로서 내가 마음을 열어도 될까? 왜냐면 어쨌든 마음을 열면 그때는 친해지게 되는 거고 친해지다 보면 또 서로 서운한 점이 생기면 또 상처도 받게 될 거고 한데 그런 것들도 다 어떻게 보면 좀 생각을 하고서 친구로 만들어야 되겠다 이렇게 다가오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 분들이 좀 진중하게 생각을 해서 마음을 여시는 거기는 한데 그래도 너무 또 진중하면 너무 진중하면 또 친구 관계에서 깊게 친해지기가 또 어려울 수도 있으니까요. 그 어떤 문턱을 어느 정도 좀 조절을 해야 또 좋은 친구를 만들 수 있는 거 아닌가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이게 이분법적으로 나누기는 좀 힘든데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를 그렇게 나눠보자고 하면 감자님이 생각하시기에는 어떤 친구가 좋은 친구고 어떤 친구가 좀 나쁜 친구라고 생각을 하세요? 그죠. 뭐 이분법으로 나누기는 참 어렵죠. 어려운데 그냥 단순하게 좋은 친구와 나쁜 친구다. 근데 어쨌든 두 말에는 전부 다 친구가 들어가죠. 네. 친구가 들어가요. 그럼 어쨌든 친구가 된 상황인 거죠. 친구가 된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어떤 애는 좋고 어떤 애는 나쁜 상황이 된 건데 대부분 다 공감하실 것 같아요. 왜냐하면 친구라는 타이틀을 획득하기는 되게 쉬운 것 같아요. 그죠? 우리 친구야. 우리 오늘부터 친구 1일 뭐 이런 식으로 우린 이제부터 친구야라는 그냥 단순하게 같이 뭐 동호회 활동을 하든지 맞아요. 아니면 뭐 보드를 같이 타러 간다든지 해도 친구끼리 뭘 그러니까 단순하게 한마디 건네는 게 그냥 벌써 친구 된 거잖아요. 좀 그냥 친하고 곁에 있는 지인이면 일단 친구라는 호칭을 붙이기가 쉽죠. 그렇죠. 그래서 친구가 문턱이 친구라고 이렇게 넘어가는 문턱이 되게 좁은 것 같고요. 일단은 문턱을 넘어가서 친구가 된 다음에 그 다음에 거기에서 서로를 잘 몰랐을 때 친구가 돼서 그런 것 같아요. 서로를 많이 알고 난 다음에 친구가 되는 게 아니라 술 한잔 먹어도 사실 친구고요. 그렇게 해서 이제 친구가 됐는데 알고 보고 겪어보고 하면서 새로운 모습을 보고 꼭 연인 사이 같네요. 진짜 그렇게 생각해요. 이게 말이 친구지 연인 사이와 친구의 차이점은 뭐 동성 이성도 아닌 것 같고 그냥 이성 관계에서 있는 이제 서로에게 그런 섹스 어필이 되는 그런 남녀 사이의 호르몬의 그런 것만 없는 거지 결국은 그게 그거 아닌가. 그렇죠. 그렇고 그래서 그 뭐랄까 약간 그렇게 좋은 친구, 나쁜 친구로 딱 결정이 나는 그 순간은 어떻게 보면 조금 지내보면서
서운했던 부분이 계속 생기고 실망했던 부분이 생기면 자연스럽게 쟤는 나쁜 친구. 근데 친구라는 타이틀이 없어지진 않습니다. 네. 예, 그때 가가지고 걔가 마음에 안 들고 제가 나한테 저렇게 했으라고 해서 너 그 타이틀 뺏을 거야 뭐 이렇게 해가지고 탈락 뭐 이렇게 해서 없어지는 건 아니고요. 탈락이 되면 절교가 되는 거죠? 그렇죠. 네. 없어지는 거 아니고 그렇게 돼서 이제 나쁜 친구는 아니고 그렇게 가볍게라기보다 이제 문턱이 좀 좁게 친구로 시작이 되어서 알면 알수록 뭔가 좀 내가 또 기대게 되고 네. 또 내 얘기도 좀 하게 되고 그리고 내가 좀 힘든 일을 겪었었는데 야 여기 나 지금 뭐 어딘데 좀 와줄 수 있어 했을 때 뭐 한 번에 달려와 줘서 같이 시간도 보내고 이러면서 그런 추억들이 계속 좀 이렇게 서로 왔다 갔다 쌓이면서 약간 좋은 친구로 더 발전되는 그런 과정이 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을 한번 해봅니다. 맞아요. 이게 네. 단순하게 뭐 굉장히 질이 나쁜 삶을 예를 들어 뭐 불법을 저지르는 삶을 살거나 불법을 저지르는 삶. 기본적으로 뭐 사회에서 말하는 그 뭐 어떤 범죄라던가 뭐 정말 그런 나쁜 일을 행하고 있는 사람이 내 곁에 있다면 뭐 그러고 아니면 나한테 뭐 사기를 치고 뭐 이런 사람이 뭐 나쁜 친구일 수도 있지만 보통 그런 그렇죠. 경우는 사실 흔치는 않잖아요. 그죠. 되게 드문 일이죠. 뭐 드라마에 많이 나오는 막장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거고. 그렇죠. 확실히 감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살면서 내가 친구로 지내면서 자꾸 나한테 너무 나의 마음을 헤아려주지 않고 나를 너무 상처를 계속 준다거나 아니면은 나한테 정신적으로 여러 가지 면에서 안 좋은 영향을 계속 준다거나 그 친구의 뭐 그게 사고방식이던 그게 뭐 말의 내용이던 뭐던 그렇게 됐을 때는 나쁜 친구인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만한 상황인 것 같아요. 친구가 나쁜 친구, 좋은 친구를 문득 생각을 해보면 친구를 어떻게 보면은 막 대해도 된다라고 생각하는 친구들도 있어요. 그러니까 친구기 때문에 마치 가족들한테 네네네. 굉장히 편안하게 대하듯이요. 그렇죠. 친구라는 타이틀이 딱 걸리는 순간 나는 편하게 얘네들한테 무엇이든지 해도 돼 라고 생각하는 친구가 있고 네. 같은 친구라는 타이틀인데도 오히려 더 조심히 그 상대방의 감정이나 이런 것들을 건드리지 않는 선에서 내가 조심스럽게 다가가는 친구도 있고요. 저도 제 주변에 그렇게 두 부류로 좀 나눠지는 그런 친구들이 있는데 예전에는 다 같이 그렇게 만났다면 지금은 저는 약간 서로를 좀 존중하는 그런 쪽의 친구들만 좀 많이 남아 있거든요. 왜냐면 감자님이 또 그렇게 너무 그 네. 선을 넘는 걸 또 워낙 못 견디시죠. 그러니까 그렇죠. 그런 것도 그렇고 뭐랄까 사람을 가볍게 대한다는 거를 뭐 누구나 기준은 다 다르겠지만 친구 관계도 그런 것 같아요. 내가 너무 힘들어요. 누구 때문에 어찌 되었든 일단은 나는 이런 사람이기 때문에 바뀌기가 되게 어려워요. 근데 그런 친구를 계속 만남으로써 내가 자극을 받아서 굉장히 힘든 상황만 계속 왔다 갔다 하는 거예요. 그럼 사실 그 친구를 냉정하게 안 보아요. 그럼 만약에 안 보면 네. 그 자극이 사실 안 생깁니다. 안 생겨요. 근데 이 상황이 가기 그 전에 너 때문에 네가 이렇게 이런 얘기하면 좀 그래. 그리고 네가 친구들한테 이렇게 표현하는 거 좀 그래. 이런 거는 좀 고쳐줬으면 어떻겠어. 그리고 네가 하는 그런 얘기들도 내가 들었을 때 난 별로 기분이 그렇게 좋지는 않아. 해서 그 친구가 수용을 하고 또 바뀌려고 노력을 해서 바뀌면 상관이 없는 겁니다. 네. 근데 계속 그렇게 했을 때 만약에 안 바뀐다면 나한테 그렇게 안 좋은 자극을 주는 건 친구라고 보기가 좀 어렵다라는 생각을 해요. 예. 살면서 계속 나한테 그게 정신적이던 뭐 외적인 요소던 안 좋은 영향만을 너무 나한테 지속적인 푸시가 있는 친구라면 이제 아무래도 그렇게 안 좋은 쪽으로 만약에 분류가 되겠죠. 사실 그렇죠. 좋은 친구라고 칭할 수 있는 경우는 조금 더 포괄적으로 넓은 의미로 그게 의미가 가볍던 무겁던 되게 더 많은 상황들이 있는 것 같고 저희 너무 약간 어떻게 좀 무거운 얘기를 일부에서 진행을 하고 있는데 네. 좀 가벼운 질문을 양희님한테 하나 드리고 싶어요. 그럼 약간 친구를 위로하는 방법 뭐가 있을까요? 만약에 친구가 되게 힘들어요. 네. 힘든데 양희님만의 어떤 친구를 내가 위로할 수 있는 방법? 뭐 그런 거 혹시 있으십니까? 그건 네. 우리 살짝 딱 끊고
2부에서 왜죠? 60초 후에 공개하겠습니다. 네, 친구를 위로하는 방법을 듣고 싶으신 분들은 조금만 기다려 주십시오. 량이님께서 아주 적절한 답변을 해주실 겁니다. 네, 여러분. 부담스럽죠? 2부 새로운 파일을 틀어주세요. 우리 네. 2부에서 만나요. 뿅. 이따 봐요.